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주님 전에 나오신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시고 주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신 모든 분들에게도 주의 복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19로 평범한 우리의 일상의 소중함을 절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옛날에는 감사할 줄 몰랐던 것들이 참 좋았는데 절실하게 깨닫게 돼요. 많이 힘이 들고 모두가 다 어려움이 있으리라, 힘들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대처하고 믿음으로 해석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예외가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가 있으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요. 하나님은 인류 역사를 통치 운영하고 계셔요. 믿음으로 대처하면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역사하십니다. 인간적인 그 어떤 방법이나 사람의 소리에 민감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무엇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득불 이번 주간도 주일 예배만 드리고 저녁 예배, 심야 기도에 드리지 않습니다. 왜? 우리 대전을 중심으로 해서 이 코로나가 확산이 되고 있잖아요. 이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우리도 조심하면서 예배를 안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은 최대한 우리도 노력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에서입니다. 반면에 여러분들 새벽에 많이 나오셔서, 새벽에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아요. 띄엄띄엄 이렇게 앉으셔서 정말로 애통하는 눈물의 기도 우리가 드리면은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을 치료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3부 예배도 보니까 2부 예배보다 적게 나왔어요. 아마 3부 예배는 사람들이 많이 올 것이다 이래서는 안 나오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새벽 예배 나오면 되잖아요. 새벽 5시를 1부 예배로 치고 2부 예배가 7시 반이고, 그리고 3부가 3시, 9시고 4부가 11시잖아요. 그러니까 새벽에 나오면 되잖아요. 새벽에. 다른 데 다 가시잖아요. 직장에 다 나가시잖아요. 조심스럽게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주일 성수만큼은 우리가 철저하게 지켜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말씀대로 됩니다. 순종하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해할 수 없는 명령과 비전을 주셨어요. 방주를 지으라는 거예요. 방주를 지으라. 또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노아는 이해하지 못하는 명령이었고 비전이었지만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했어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이해해서 하는 일은 믿음이 아니에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은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제한합니다.
방주를 지으라고? 무슨 방주야? 배를 지어야지. 이건 너무 크지 않아? 엄청난 배를 지으라고 한 거예요. 자기 수준에 맞게끔 자기 상식대로 아주 작게 제한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며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은 믿음으로 순종하면은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나중에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기는 쉽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나 하나님 믿어. 하나님 믿는다니까?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지속적으로 삶의 현장에서 이어지는 것은 쉽지 않아요. 방주를 예비하는 일은 많은 시간과 노력, 그리고 엄청난 재정이 투자돼야 됩니다. 그렇다고 할 텐데 내 삶의 어떤 유불리, 이익이 되느냐 이익이 되지 않느냐를 떠나서 지속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유불리를 떠나서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손해를 본다 치더라도 계산하면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노아의 믿음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고 납득이 전혀 가지 않는 일이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가 믿고 순종을 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하고 그냥 막 살게 되면 불신자들로부터 비난을 받게 됩니다. 너 왜 교회 다니면서 그러냐? 절에 다니는 사람 보고 누가 그런 말 안 해요. 너 왜 절에 다니면서 그러냐? 그런데 교회 다니는 거 그만큼 기대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말씀대로 살면 칭찬을 받을까?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거잖아요. 칭찬 대신에 저 사람이 미쳤다. 미쳐도 보통 미친 게 아니다. 얼마나 많은 핀잔과 조롱을 받았을까. 오직 방주를 만드는 일에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힘을 다했으니 사람들이 볼 때 저 미친 사람, 고집불통, 융통성이 없는 어리석은 사람 취급을 받았을 거라는 거지요. 때로는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의 삶을 살 때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믿음 없는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때로는 이런 소리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믿음의 삶이에요. 노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방주를 예비할 수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는 안 되지만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노아는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었기에 두렵고 떨림으로 순종했습니다. 성경은 홍수 심판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상세하게,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전설이나 신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까지도 이건 신화,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신화가 아니라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라는 거예요. 세월호가 침몰했던 것이 사실이었던 것처럼 홍수 심판도 역사 속에 있었던 사실이에요. 오늘 이것을 제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내가 설교를 하지만은 과학자들의 입장에서 본 노아 홍수, 이 홍수 심판, 노아가 만들었던 그 배의 구조적인 면과 그리고 아레렛산 이 노아가 있다라고 하는 이 방주가 있는 그 아레렛산에서 이렇게 증언을 하는 사람들의 고고학적 증언, 그리고 또 하나는 지질학적 관찰에서 이 땅이 성경에 보면 물과 땅을 심판했던, 물로서 땅을 심판했던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그 지질 속에 감춰져 있는 이런 화석들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우리가 이 노아 홍수 심판의 사건이 우리가 좀 더 가깝게 이해하고 믿음으로 접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은 저게 무슨 소린가 하고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 설교를 여러분이 이제 이 동영상을 보시고 집에 가서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그러면 이해가 되져요. 왜? 여러분들이 의문이 되면은 요즘은 이런 네이버나 이런 데 들어가서 보면은 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우리가 다시 들을 수가 있잖아요. 다시 찾아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더해지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집중해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기를 바라요. 자, 들어주세요. 노아 방주는 이렇게 생긴 배라기보다는 대략 이와 같은 모습의 배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노아 방주가 실제로 얼마나 큰 배냐면요, 그림으로 표현해드리면 이 정도 큰 배입니다.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비교해드리면 축구 경기장하고 비교해본 노아 방주의 크기입니다. 축구 경기장보다도 더 길고 폭이 3분의 1 정도 되는 대형 선박입니다. 근데 이렇게 크다는 걸 어떻게 알았느냐? 여러분, 성경에 그 치수가 다 써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크기를 다 알려주시는데 창세기 6장 15절에 있는 기록, 이래서 길이가 300규빗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큐빗이라는 단위는요, 중동 지방에서 쓰는 단위인데 팔을 한번 이렇게 펴보시면 팔꿈치에서 손가락 끝까지입니다. 이게 이제 한 규빗입니다. 그래서 대략 한 45cm 정도 되는 길이인데, 그래서 노아 방주 길이 300규빗을 미터로 바꾸면 130m가 넘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배를 만든 역사를 좀 살펴보면 100m 정도 길이가 되는 배를 처음 만든 것이 1843년에 SS 그레이트 브리튼이라는 배인데 바로 이런 배입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로부터 기껏해야 170년 전쯤에 100m짜리 배를 처음 만들었다는 것이 역사 기록인데, 여러분, 이 노아 방주는 지금부터 무려 4400년 전에 만들어졌다고 하는 배예요. 근데 그 배가 100m가 훨씬 넘는 크기로 만들어졌다고 하니까 여러분, 일반 상식을 가진 사람들이 성경을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여러분, 사실 안 믿는 게 오히려 정상입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런 게 있습니다. 대형 선박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은 성경에 기록된 노아 방주 기록을 보면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배를 만들 때 파도가 없으면 아무렇게나 만들어도 잘 뜹니다. 근데 이 파도가 이제 심하게 되면 이 배가 뒤집어져 버릴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100m가 넘는 대형 선박이 큰 파도에 뒤집어지지 않고 안전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배의 설계 비율입니다. 길이와 폭과 높이가 어떤 특별한 비율일 때 파도에 가장 안전합니다. 근데 바로 이 SS 그레이트 브리트너가 그런 안전한 설계 비율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대형 선박들은 저런 안전한 설계 비율에 준해서 만들어요. 그럼 여러분이 이 노아 방주와 그레이트 브리트너를 서로 비교해보면 노아 방주에 관한 성경 기록이 믿을만한 기록인지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한번 직접 한번 해보세요. 그럼 그레이트 브리트너 길이, 너비, 높이인데 이 피트 단위 숫자들이 보기가 편하니까 이걸 보시면 되는데, 그럼 길이가 2개로 나와 있는 이유가 뭐냐면 배의 전체 길이와 축의 길이입니다. 이걸 좀 고려하시면 되는데, 자, 일단 그레이트 브리트너 길이가 너비의 몇 배입니까? 6배죠. 그리고 길이가 높이에는 몇 배입니까? 10배죠. 바로 요 비율입니다. 6배, 10배.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신화라고 생각하는 노아 방주 한번 보세요. 길이가 너비의 몇 배입니까? 6배. 높이에는 몇 배요? 10배. 좀 놀라셨죠?
근데 여러분은 조금 놀라실지 모르지만 저같이 공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많이 놀랍니다. 여러분 조그마한 돛담배도 아니고 100m가 넘는 대형 선박의 가장 안전한 설계 비율을 알아내는 일은 현실적으로 지극히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조그만 배 같으면 수십 척 만들어 놓은 다음에 하나씩 띄우면서 뒤집어지면 또 띄워 이러면서 얼마든지 찾아내면 돼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100m가 넘는 배를 파도에 실험을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100m가 넘는 배 하나 만들어 놓은 다음에 파도에 띄웠는데 뒤집어져 버리니까 또 만들지 뭐. 여러분 이게 사실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지금부터 수천 년 전에 만들어졌다고 하는 창세기의 노아 방주가 오늘날 만들고 있는 대형 선박의 가장 안전한 설계 비율하고 똑같아요. 근데 이제 6배, 10배 그러면요. 어떤 사람들은 그거야 뭐 우연히 상식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맞은 거겠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대로 노아 방주를 만들면 옆에서 봤을 때 모습이에요. 길이가 높이의 10배 되는 비율입니다. 근데 이 배를 물 위에 띄우게 되면 동물들을 잔뜩 실었기 때문에 절반 정도가 물에 잠기게 돼 있어요. 그럼 나머지 절반만 물 바깥에 나온 노아 방주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보시기에도 배가 너무 길죠. 여러분 보고 배를 한번 만들어 보라 그러면 절대로 저렇게 안 만들겠죠. 그럼 옆에 앉은 사람이 저렇게 만들었다. 야 부러져 이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금방이라도 부러져 버릴 것 같은 저 이상하게 길쭉한 저 배가 놀랍게도 파도에 가장 안전한 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여러분 만약에 성경 창세기가 인간의 상식 수준으로 기록된 그리고 꾸며낸 신화라면 저런 이상한 비율의 배가 기록되어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단순히 비교만 해본 게 아니고 아예 실험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옛날부터 잘하던 것 중에 하나가 뭐죠? 조선업입니다. 배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조선소 1위부터 5위까지가 한국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중국이 지금 추격해오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그 1992년도에 대전에 가면 대덕연구단지라고 하는 곳에 선박해양연구센터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해사기술연구소라 그랬는데 정식으로 연구비를 주고 성경에 요런 조건을 갖춘 나무배가 나오는데 이게 몇 미터 파도까지 견딜 수 있는지 실험 좀 해달라. 그래서 그때 실험용으로 만들었던 노아 방주 모형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실제 크기의 50분의 1인데 축소 모형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파도 실험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파도 실험할 수 있는 장치인데 길이가 100m가 넘는 대형 풀장 같은 겁니다. 거기에 실험하려는 배를 붙들어 매고 이 큰 크레인이 이제 레일을 따라서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파도 실험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수조 저 뒤쪽에 가면 유압 프레스가 있어갖고 컴퓨터에서 파도 모양을 쫙 그려주면 그 모양대로 파도를 만들어주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서 배를 막 흔들어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때 당시 노아 방주 실험 장면입니다. 그래서 파도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 배가 앞뒤 좌우로 기울어지는 거 이걸 다 분석을 해가지고 이 배는 몇 미터 파도까지 안전하다라고 테스트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실험할 때 저도 가서 구경을 했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함께 몰려가서 이제 구경을 했는데 이제 우리의 최대의 관심사는 이 노아 방주가 몇 미터 파도까지 견딜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일기예보를 들으면 바다에서 파도가 몇 미터짜리가 치죠? 뭐 전혀 없을 때도 있지만 1, 2미터, 3, 4미터 이렇게 되죠? 5미터 넘어가는 파도는 별로 없어요. 근데 가끔 5미터 이상 넘어가요. 그래서 여러분 이 노아 방주가 10미터 정도 파도만 견뎌도 믿어줄 만한 배예요. 그렇죠? 여러분 10미터면 이 천정 높이 2배 이상 되는 높이의 파도가 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좀 더 냉정하게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이 노아 방주는 인천 앞바다나 부산 앞바다에 떴던 배가 아닙니다. 지구 전체를 덮은 홍수 때 덩그러니 혼자 떠가지고서 그 산 같은 파도를 견뎌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까지 과학자들이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이런 큰 바다에서 파도가 가장 높을 때 지금까지 관찰된 최고 기록이 파도 높이 30m입니다. 그럼 30m면 아파트 10층짜리를 집어삼키는 파도가 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과연 이 노아 방주가 그 정도 파도에서도 뒤집어지지 않겠느냐 이걸 이제 조사를 했던 겁니다. 근데 그때 실험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KBS 9시 뉴스에도 잠깐 보도되기도 했었거든요. 그때 신문을 잠깐 보여드리면요. 여러분 93년도 2월달 신문인데 노아 방주에 대해서 실험을 했는데 몇 미터요? 30m. 파고 30m 파도 높이에도 안전하다. 여러분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파도 상황에서도 방주가 뒤집어지지
않는다라는 실험 결과가 나오고, 일반 신문들은 이렇게 이제 짤막하게 실어줬지만 그래도 좀 크게 실어주는 신문 국민일보, 사진도 실어줬어요. 내용도 많이 실어주고. 근데 뭐 서로 내용은 좀 비슷해요. 근데 여러분, 저도요 저거 연구할 때 옆에서 구경하면서 이것저것 많이 배우게 됐는데요. 여러분, 배가 안전하려면요 일단 뒤집어지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뒤집어지지 않는다고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배가 파도에 너무 심하게 흔들리면 이 안에 있는 동물들이 위험해요. 그렇죠? 여러분, 1년 내내 파도에 흔들리다가 1년 후에 방주 뚜껑 딱 열어봤더니 그 안에 동물들이 요플레가 돼 있더라. 이런 거 얼마나 난감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 노아 방주는 뒤집어지지도 않아야 되지만 흔들림도 적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이 노아의 방주는 워낙 길이가 길다 보니까 큰 파도를 한쪽만 맞거나 이러면은 이 배가 부러져 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노아 방주는 뒤집어지지도 않고 흔들림도 적고 부서지지도 않는 이 세 가지를 모두 만족해야 진짜 안전한 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노아 방주 조사할 때 방주만 조사한 게 아니고 이 방주보다 긴 배, 짧은 배, 높은 배, 낮은 배, 넓은 배, 좁은 배, 다른 비율의 배 12척과 비교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모두 만족시키는 가장 안전한 비율의 배가 뭐냐 하고 확인해 봤더니 뭐였을까요? 예, 여러분 주저없이 대답하셔도 됩니다. 그게 성경 창세기에 기록된 노아 방주 설계 비율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현대 과학기술로 만들 수 있는 가장 안전한 설계 비율의 배가 성경에 기록된 노아 방주 설계 비율입니다. 여러분, 이게요 성경을 이미 믿는 사람들에게도 놀라운 일이지만 성경을 무시하던 사람들에게도 이게 충격적인 얘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요 오래전에 저 부산의 해양대학교가 있는 그 앞쪽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이 내용을 제가 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서울로 올라왔는데 나중에 이제 거기 계시던 목사님을 다시 만나서 들은 얘기가 뭐냐면, 그날 제가 강의할 때 그 자리에서 충격받은 분이 몇 분 계시대요. 가장 크게 충격받은 분 누굴까요? 그 해양대학교 교수님들이에요. 자기들 전공이잖아요. 근데 제가 하는 말이 다 맞는 말이거든요. 이분들이요 그동안 창세기를 신화처럼 생각하다가 그날 이후로 성경 창세기를 기록된 그대로 믿기 시작했어요. 제가 울산에 있는 어느 교회에 가서도 강의를 했는데 거기 있는 울산에 있는 조선소의 설계실에 근무하는 분이 강의 끝나고 저한테 또 와서 지금 하는 말이 다 맞다고 얘기를 또 해주더라고요. 하여튼 여러분이 잘 모른다고 제가 지금 뻥을 치고 있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전문가들이 다 검증을 해주는 이야기들입니다. 여러분, 그 노아 방주는 오늘날 배들하고 모양새가 좀 다른데요. 그것은 만든 목적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오늘날 배들은 앞으로 가야 되지만 노아 방주는 앞으로 가야 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제 떠 있기만 하면 되는 배니까 이제 좀 모양이 단순하게 생겼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여러분, 이 노아 방주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제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렇죠? 홍수가 끝나고 그 배가 어느 산에 머물렀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산이죠? 아라랏산입니다. 여러분, 이 아라랏산이 지금 현재 지구상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라랏산을 잠깐 보여드리면 이게 아라랏산입니다. 이 아라랏산은 그 높이가 해발 5,165m. 백두산이 한 2,700m 정도 되니까 백두산의 2배 정도 높은 아주 큰 산입니다. 이 산은 한여름에도 산 꼭대기가 눈이 녹지 않고 만년설과 빙하로 덮여 있는 큰 산입니다. 이 산의 위치는 터키라는 나라의 동쪽 끄트머리쯤에 있습니다. 멀리서 본 모습인데요. 여기 오른쪽에 있는 산이 아라랏산이고 이 왼쪽에 있는 산이 백두산보다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른쪽 산이 얼마나 큰 산인지 대략 짐작이 되실 겁니다. 언뜻 사진으로 보기에는 아침 먹고 출발해서 점심때 야호 할 것 같은데 그런 산이 아니고 아주 큰 산입니다. 근데 이 산이 오래전부터 사람들에게 노아의 산이다, 방주의 산이다 이렇게 불리워져 왔습니다. 하늘에서 보고 찍은 사진인데요. 큰 산과 작은 산이 화산 활동으로 솟아올라 있는 모습이고 또 산 꼭대기 부근을 가까이서 찍은 사진입니다. 근데 바로 이 눈 덮인 산 꼭대기 어딘가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노아 방주가 지금까지 남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았다는 목격자들이 1800년대 이후만으로도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노아 방주를 보았다라고 증언을 하고 있고 또 BC 700년경부터
이 아라랏산과 노아 방주에 대한 다양한 기록들이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일일이 설명드리면 이것만 1시간 설명드려야 되기 때문에 몇 가지만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드리면 1902년도에 지금부터 100년 전쯤이죠. 조지 하고피안이라고 하는 아르메니아계 농부인데 바로 이분입니다. 이분이 어린 시절에 자기 삼촌과 함께 아라랏산에 올라가서 노아 방주를 보았을 뿐만 아니라 자기 삼촌의 도움을 받아서 방주 위의 지붕을 왔다 갔다 걸어보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근데 어렸을 때 보았던 그 방주의 모습을 나중에 이 화가의 도움을 받아서 자세하게 스케치한 그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위에 쪼르륵 나 있는 요것이 환기용 창문일 것이라고 여겨지는 구조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1916년도에는 지금 현재 러시아 말고 소련 전에 제정 러시아가 있었습니다. 황제가 다스리던 마지막 황제 때에 사람들을 아라랏산에 보내서 노아 방주를 찾도록 했는데 그들이 실제로 아라랏산에 올라가서 방주를 찾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고서를 작성해서 황제에게 전달을 했는데 그 와중에 제정 러시아가 무너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후대 사람들이 이 아라랏산과 노아 방주에 대한 다양한 자료들을 수집해서 책을 펴낸 것들인데 이렇게 다양한 책들이 나왔다는 거 잘 모르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2차 세계대전 때에는 미군 조종사들이 아라랏산을 지나가다가 방주와 같은 물체를 목격한 일이 있어가지고 그것이 잡지에 실린 적도 있었고 또 1955년도에는 프랑스 사람인 페르난드 나바라라는 사람이 자기 아들과 함께 아라랏산에 올라가서 4,000m 이상 되는 높은 곳에 빙하 갈라진 틈, 그걸 보통 이제 크레바스라고 하는데 그 얼음 갈라진 틈 밑에 내려가서 1.5m 정도 되는 사람 손으로 다듬은 나무를 꺼내 가지고 내려옵니다. 그런데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그 높은 곳에서 사람 손으로 다듬은 나무가 발견된 것으로 보아서 이것이 방주의 파편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과정을 카메라에 담았었기 때문에 기록 필름이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오른쪽 아래에 있는 이 사진은 그때 꺼내가지고 내려온 나무 조각의 일부분입니다. 근데 분명히 나무고 사람 손으로 다듬은 나무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이 아라랏산과 노아 방주에 대한 다양한 목격담들이 있지만 아직까지는 전 세계 사람들이 텔레비전으로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방주가 분명하게 드러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방주의 존재에 관해서는 미스테리인데 그렇지만 이 모든 이야기들을 무시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방주를 보았다는 목격자들의 진술이 일치하는 점들이 많고 그리고 그것이 놓여있는 지형적인 특징들에 대한 진술들도 서로 일치하는 것들이 있어서 아라랏산에 노아 방주가 지금까지 남아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제 과학이 발달했는데 그거 하나 못 찾아내냐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노아 방주를 찾는 일이 현실적으로 참 어렵습니다. 너무나 높은 곳에 있는 데다가 1년 내내 눈에 덮여 있고 산사태, 눈사태 그리고 하도 지대가 높기 때문에 산소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쉽게 올라갈 수 있는 장소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아라랏산 아래쪽에는 터키 정부에 반대하는 반군들이 또 주둔하고 있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올라갈 때. 그래서 실제로 탐사하다가 위험에 처했던 사람들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제, 종교적인 문제, 또 뭐 군사적인 문제 이런 여러 가지가 얽혀 있기 때문에 아라랏산의 노아 방주를 아직까지는 대대적으로 탐사하지 못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사람들은 나름대로 아라랏산에 올라가서 방주라고 여겨지는 물체를 이렇게 사진을 찍은 자료들도 있기는 한데 사진 상태가 선명하진 않기 때문에 이것을 방주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그냥 참고 삼아서 이런 자료도 있다는 것을 보여드릴 뿐입니다. 괜히 이거 보고 나서 나 봤어 이러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아직 확실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아라랏산에 노아 방주가 있음직한 위치들을 표시를 해놓은 겁니다. 나중에 조별로 한 번씩 올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 대신 살아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이제 어떤 분들은 그 수천 년 전에 만들어진 나무배가 썩지 않고 지금까지 남아 있을 수 있겠느냐 이런 질문을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성경을 읽어보면요, 방주가 비록 나무로 만들어지긴 했어도 안팎으로 역청을 칠했다고 돼 있습니다. 그럼 그 역청이 뭐냐면 요즘 그 도로 공사할 때 그 시커멓게 아스팔트 그 칠하는 거 있죠. 그거를 나무에 발라놓으면 나무가 썩지를 않습니다. 더군다나 냉동 보존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방주의 흔적이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여러분과 저는 아라랏산에서 워낙 멀리 떨어져서 사니까 이 아라랏산과 노아 방주 이야기가 좀 아득한 신화처럼 들리지만 이 아라랏산 아래쪽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 중에는 이 아라랏산 위에 노아 방주가 놓여 있다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신화인데 그 사람들한테는 자기들의 역사고 현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성경의 사실이기 때문인데 이 앞에 부분의 사건 가운데 중요한 사건 하나, 이제 홍수 심판 사건, 이 얘기를 지금 다루는 겁니다. 자, 이 노아 홍수는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사건의 그 일지 중에 비교적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600살 되던 해 2월 17일 날 시작을 했습니다. 노아 홍수는. 자, 근데 이 표에 보시는 것처럼 언제 끝났어요? 그 다음에 2월 27일 날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1년하고 얼마 걸린 거예요? 한 열흘 정도 걸린 겁니다. 예,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기품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들이 열리면서 이제 물이 불어 올라가는데 비는 40일 만에 그쳤습니다. 그러니까 3월 26일에 이제 비는 그친 겁니다. 근데 이제 물이 감하기 시작했는데 떠다니던 방주가 어디에 덜커덕 걸렸죠. 어딘가요? 아라랏산인데 7월 17일이에요. 그 10월 1일이 됐을 때 노아가 성경 기록에 다른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40일이 지난 다음에 약 11월 10일경이겠죠. 이제 노아가 까마귀 한 마리하고 비둘기 3마리를 일주일 간격으로 날립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제 비둘기가 안 돌아왔을 때가 12월 2일경인데, 그리고 1월 1일 날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밖을 쳐다봅니다. 물이 많이 감했겠죠. 그러다가 2월 27일 했을 때 하나님께서 노아한테 방주에서 나오라 하는 명령과 함께 홍수는 끝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창조과학자들이 이 노아 홍수를 접근하는 방법이 물이 점점 불어올라가는 기간이 있었겠죠. 이걸 노아 홍수 전기라고 부릅니다. 자, 그리고 물이 감하고 말랐을 때가 있겠죠. 자, 이걸 노아 홍수 후기라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시간에는 노아 홍수 전기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그 증거들을 보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물이 빠지고 감하는 후기에 대한 이제 증거들을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괜찮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이제 노아 홍수 전기를 다루는 거죠. 여러분, 비가 많이 와가지고 집들이 물에 이렇게 잠기는 거 보신 적 있죠? 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다 그랬어요. 자, 물이란 건 높은 데서 어디로? 낮은 곳으로 빨리 평형을 찾기 때문에 천하의 높은 산이 잠길 수가 없어요. 자, 그 천하의 높은 산이 잠길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그건 뭐냐면 지구 전체가 물로 덮여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양적으로 볼 때는 노아 홍수는 무조건 전지구적인 사건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방주 왜 만들겠어요? 옆 동네로 이사 가라 그러지. 비가 지역적으로만 오면. 아니, 방주 만드는 것도 바로 전지구적이니까. 동물들을 왜 모으겠어요? 옆 동네에서 사는데 씨를 보존케 하기 위해서 태울 필요 없죠. 그러니까 노아 홍수를 편견 없이 읽으면 이건 무조건 무슨 사건이냐? 전지구적인 사건입니다. 양적으로. 자, 이 질적인 얘기를 하겠는데, 우리 노아 홍수 그러면 영어로 플러드로 번역되어 있고, 히브리 말로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맞불. 이 맞불이라고 하는 독특한 단어가 쓰여 있어요. 자, 근데 맞불이라는 단어가 뭐냐? 알 길이 없죠. 알 수 있는 방법은 맞불이 기록된 그 일지를 보면 알겠죠. 근데 그 일지를 보면, 이 질적으로 잔잔한 홍수가 아니라 어떠한 특별한 격변을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홍수 그러니까 우리가 물이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물만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바로 뭐냐면,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땅이 많이 나와요. 여기 이제 홍수 시작할 때 뭐라고 그러냐면,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뭐와 함께요? 땅과 함께 멸하리라. 그러니까 노아 홍수는 땅에 대한 사건이에요. 홍수 끝난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내가 다신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노아 홍수 뭐를 저주한 사건이에요? 땅입니다. 노아 홍수 일지 전체가 약 80절 정도가 되는데 그 가운데 땅이 단어가 한 40번 정도가 나옵니다. 한 절 걸러서 뭐예요? 땅이에요. 자, 홍수 끝난 다음에 또 뭘 보여주나요? 하나님이 무지개 보여주죠. 자, 무지개 보여줄 때도 뭐라 하냐면,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다. 뭐를? 땅을 침몰할, 땅을 멸할, 그러니까 flood to destroy the earth. 땅들이 파멸되는 이 홍수 안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약속은 아직까지 지켜지는 거예요. 지구 전체가 물로 덮였던, 땅들이 파멸되는, 하나님께서 죽이기로 작정했던 이 맞불 심판 사건은 안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이건 지금까지 약속을 지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노아 홍수를 시작할 때부터 뭐라 그러냐면,
그날의 모든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로 시작합니다. 예. 그러니까 땅에 대한 사건이에요. 지하수가 터지고 막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창조자 과학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그림을 그린 겁니다. 지하수가 터지고 말해요. 예, 제가 전공이 지질학인데 원래 전공이 화산이거든요. 화산 폭발이 막 일어나고 땅들은 아예 격변, 천하연합선 하면 잠겼던 이 전지구적인 죽이기로 작정했던 이 심판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그 홍수는 잔잔한 홍수였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예, 전주 잔잔할이었겠죠. 어마어마한 지진이 일어나는 격변이 일어나는 사건이겠죠. 여러분 지진 경험해 보셨어요? 저는 이제 LA 근처에 살기 때문에 지진 경험해 봤습니다. 우리 지진 경험하면 어떠냐 기분이 짜릿해요. 예, 근데 약한 지진일 땐 괜찮은데 강한 지진일 때는 집들이 막 무너집니다. 왜 무너지냐 하면 그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여기 있는 것처럼 토양 액화라고 하는 리퀴팩션이라고 하는 현상이 일어나요. 강한 지진으로 원래 이렇게 흙이란 게 그림 있는 것처럼 왼쪽에 있는 것처럼 따닥따닥 붙어 있잖아요. 강한 지진이 일어나면 순간적으로 이들이 들떠요. 자, 만나지 않으니까 마찰력을 잃어버리겠죠. 예, 그래가지고 이게 액체가 되는 게 아니라 액체처럼 움직이는 겁니다. 이걸 토양 액화라 그래요. 이거로 집들이 다 무너진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요즘에 일본에 이제 매년 가는데 일본에 갈 때도 제가 고베를 갔는데 1995년도에 대지진이 일어났죠. 그때 5,000명 죽었습니다. 그 박물관이 아직까지 남아있는데 가보니까 거의 약 반 정도가 토양 액화에 대한 얘기였어요. 집안이 완전히 흔들거리니까 다 무너진 겁니다. 자, 이 그림에서 보여준 이런 그 니가타 지진, 다 토양 액화로 아파트가 무너진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노아 홍수 때 어마어마한 흙들이 만들어진 걸 그릴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그때 홍수는 맑은 물이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흙탕물. 잔잔하지 않았겠죠. 마치 해저에서 지진이 일어나는 것 같았을 거 아니에요. 이런 해저에서 지진이 일어나면 일어나는 현상 뭔가요? 그 해일을 뭐라 그래요? 우리가 쓰나미라고 그러잖아요. 자, 예를 들면 여기 이런 게 있습니다. 역대 지진계가 만들어진 이래로 최고의 지진은 9.5인데 칠레에서 일어났습니다. 1960년. 자, 이때 칠레에서 일어났는데 그 쓰나미가 일본까지 도달하는데 22시간밖에 안 걸렸어요. 시속 840km. 자, 이거 840km는 무슨 속도죠? 비행기 속도입니다. 쓰나미는 비행기 속도예요. 그러니까 칠레에서 15m를 시작했는데 일본 갈 때 10m를 유지했습니다. 일본에 140명 죽었습니다. 지구 반대편에서 쓰나미가 일어났는데 이 쓰나미의 위력이에요. 자, 우리 아시죠? 인도네시아에서 2004년도에 쓰나미 일어나가지고 당시 30만 명이 순식간에 죽었습니다. 비행기 속도였어요. 예, 우리 인명피해를 가장 많이 낸 것 중 하나죠. 이거보다 더한 것도 있긴 한데 바로 이 쓰나미입니다. 우리 알래스카에서 쓰나미가 일어났을 때 시속 900km 남극까지 갈 때까지 18시간밖에 안 걸렸습니다. 쓰나미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하면 노아 홍수가 지구상에 어디서 일어나든지 단 하루 만에 지구 전체는 이 노아 홍수 영향권 안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하나가 아니라 뭐라고 하냐, 모든 기품의 샘이 터졌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노아 홍수 심판이 시작하자마자 영향권 안에 다 들어간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지질학적인 사건 당연히 어떨까요? 흔적을 남겨둬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부터 오늘은 이제 오늘 내일 계속 다음 계속 이제 지질학 얘기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번 다뤘던 화석부터 하겠습니다. 자, 물고기 화석부터 하겠습니다. 여기 물고기가 이렇게 있는데 잘 놀다가 죽으면 어떻게 되냐면 물에 뜨죠. 그다음에 작은 물고기들이 다 잡아먹고 그다음에 박테리아에서 분해돼가 형체를 다 잊어버립니다. 화석은 예외 없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아가미, 등뼈, 지느러미, 꼬리 지느러미까지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습니다. 여기 제가 물고기 화석을 가져왔잖아요. 이건 예외가 없어요. 화석엔 예외가 없어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물고기가 죽은 다음에 화석이 된 게 아니에요. 살아있을 때 부패되기 전에 갑자기 덮친 겁니다. 맞아요? 여기 있는 것처럼 물고기가 잘 놀고 있는데 이 만화가 나오면 즐겁죠. 근데 여기에 흙이 덮쳐온 거예요. 자, 근데 이때 흙의 속도는 적어도 화석을 만들려면 뭐보다 빨라야 될까요? 그렇지, 물고기 헤엄치는 속도보다 빨라야겠죠. 흙의 양도 얼마 안 되면 다 빠져나가겠죠, 덮쳐더라도. 그러니까 다량의 빠른 흙이 덮친 거예요.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딱 겹친 다음에 바로 얼마 안 돼가지고 화석이 금방 됩니다. 화석으로 남은 겁니다.
여러분 화석은 물고기 화석 예외가 없어요. 한결같이 자세하게 보존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일어난 자연과적으로 안 만들어 있는 얘기예요. 이런 물고기도 있어요. 큰 물고기가 작은 물고기 잡아먹다 당한 거. 살아있을 때예요. 예. 먹자마자 당한 거. 하여간 살아있을 때예요. 예. 화석은 여러분 살아있을 때 경험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이런 안 돼요. 조개 화석이 얼마나 많냐. 수백억이 넘는다 그랬잖아요. 예. 여러분 물고기 화석도 아니 조개 화석 지금 조개 화석이 그렇게 많은데 여기 지금 다 무축성물 화석입니다. 자세하게 보존돼 있죠. 조개 화석 정말 많아요. 예. 근데 이 화석을 보면 마치 지금 시장에서 파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재미있는 게 조개는 나 죽는다 알고 죽을 때는 어떻게 죽나요? 입을 벌리고 죽습니다. 우리 조개국 끓여보셨죠? 예. 지금 이 사진은 화석이 아니라 조개국입니다. 온돈하지만 입을 다 벌리고 죽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화석들의 대부분은 조개 화석도 입을 담은 상태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이게 자연사가 아니에요. 바닷가 가보세요. 다 조개들 낮장으로 다니죠. 죽은 다음에 원래 그런 거예요. 자연사는. 이거 분명히 뭐냐 사고사예요. 이건 제가 직접 딴 겁니다. 여기 옆에 햄머가 있는데 햄머 옆에 써있죠. 제만리 제 이름이. 제가 직접 딴 겁니다. 그러니까 입을 다 담은 상태를 밖에 없었어요. 거기는요. 그러니까 다 이거 찍은 겁니다. 화석은 살아있을 때 갑작스러운 메모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제가 이제 우리 프로그램 중에 창조과학 탐사라고 있습니다. 여기 벌써 다녀오신 분들 몇 분 오셨는데, 그랜드 캐년 중심으로 이제 거의 1년에 한 30번 이상 갑니다. 예, 근데 가보고 싶으시죠? 오세요. 근데 그랜드 캐년이 있는 데가 바로 콜로라도 고원이라는 곳인데, 우리나라 한반도 한 3배 정도 됩니다, 고원이. 근데 거기 가면은 유난히 많이 발견되는 이제 조개 화석이 앵무조개라는 게 있습니다. 나틀로이드라고. 근데 콜로라도 그 지역에 한 10억 구 정도는 있는 거로 생각해요. 재질학자들이. 제가 지금 가져온 겁니다, 여기. 이거예요. 별로 안 비싸요. 워낙 많기 때문에. 눈에 잘 보이게 하려고 반짝반짝 했는데. 근데 이 조개 화석이 약 10억 구 정도가 발견되는데, 이 앵무조개가 여러분, 다리 한 방향으로 누워 있어요. 여러분, 조개가 우리 죽을 때 머리 서쪽에다 뭐 굴고 안 죽겠죠? 바로 뭐예요? 이동되는 흙. 흙이 흐르는 방향에 따라 배열된 걸 거 아니에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자, 그러니까 당연히 지질학자들은 이 정도의 배열을 만들려면 당시 흙의 속도가 얼마가 돼야 될까? 궁금했을 거 아니에요? 계산해 보니까 적어도 이런 흙을 뭐라 하냐, 우리가 저탕류라 그러거든요. 조금 이따 나오는데 이 속도가 초속 7m는 넘어야 되는 거로 나와요. 이거보다는 빨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오늘날 어떤 허리케인도 어떤 밀물과 썰물도 바다 밑바닥에서 초속 7m를 맞는 경우는 없어요. 바다 밑바닥에서 초속 7m는 뭐냐, 쓰나미와 같은 이런 특별한 상황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면 중력에 의해서 흙들이 내려가든 이것도 다 흙들이죠. 그거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재미있는 건 뭐냐면 우리 인도네시아 쓰나미, 칠레 쓰나미, 아무리 쓰나미가 일어나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런 화석들 못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왜 못 만들까요? 물만 가지고 안 되기 때문이에요. 뭐가 있어야 돼요? 흙이 있어야 되거든요. 모든 깊은 샘들이 터지는 바로 뭐예요? 토양액화. 어마어마한 흙들이 나왔겠죠? 이걸 운반했던 물. 지금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죠? 격변, 전지구적인 사건, 바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화석은 예외가 없어요. 아주 자세하게 보존돼 있어요. 예외 없어요. 개구리죠. 네. 이 화석들은 모두 100%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다 어디 있냐면 지층 속에 있는 겁니다. 이 지층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구상의 지표에 육지의 75%는 지층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지층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예전엔 지층으로 덮여 있었다는 거에 동의해요. 그러니까 100% 지층으로 언젠가 지구가 덮였었다는 얘기예요. 네, 그 지층으로 가장 유명한 데가 어디냐면 바로 그 유명한 그랜드 캐년입니다. 수평으로 연결된 것만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한반도의 3배, 깊이가 1.8km, 길이가 450km, 그러니까 서울에서 부산 거리예요. 경부선 도로. 한눈에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깊숙이 파였으니까 지층이 훤히 드러나 있는 겁니다. 두께가 1km 이상 되는 지층이에요. 이 안에는 화석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예전에 우리가 이런 지층을 볼 때 어땠어요? 오랜 세월 동안
쌓이고 쌓여가 지층이 만들어졌다라고 이렇게 다 배웠죠. 아마 오늘날 지질학자 중에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 없을걸요. 제가 대학 다닐 때도 그렇게 안 배웠으니까. 제가 우리 실험 하나를 보여드리겠는데, 이 실험은 이 콜로라도 주립대학에서 1994년도에 했던 이 실험입니다. 자, 이제 이런 실험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이 줄리앙이라고 하는 교수가 이제 입자가 굴러가는 패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이 자유낙하라는 거예요. 비커에다가 굵은 흙하고 고운 흙을 섞어서 넣습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자유낙하라면 떨어질 때 굵은 거하고 고운 거 어느 게 먼저 떨어질까요? 굵은 거요? 고운 거요? 같이 떨어지겠죠. 핀셋으로 고르지 않는 한. 떨어질 땐 같이 떨어지는데, 자, 이들이 이제 떨어진 다음에 중력에서 굴러가겠죠. 이 굴러갈 때 입자 크기에 따라 굴러가는 패턴이 다르기 때문에 나뉘게 되어 있어요. 지금 뭐냐면 이 반은 볼링공을 들이고 이 반은 골프공을 들였다. 이 비탈에서 굴렸다. 그럼 어느 게 먼저 굴러가냐? 이 볼링공이 먼저 굴러가요. 실제로 한번 굴러갈 때 열심히 쫓아가야 될 뿐만 아니라 볼링공은 웬만한데 그냥 밀고 가지만 골프공은 어때요? 약간만 울려주려도 다 걸릴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나뉘는데 어떻게 되냐면 계속 공급이 되니까, 자, 지금 이분이 굴러가는 패턴에 대한 설명을 지금 하는 겁니다. 떨어진 다음에 나뉘는데 계속 공급이 되니까 어떻게 되냐? 반복적인 지층이 여기 나오는 것처럼 어때요? 바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층이 오랜 세월 동안 쌓이고 쌓여가지고 된다라고 하는 건 오늘날 지질학자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거보다 이제 더 중요한 실험을 이 사람이 하는데, 자, 이거는 물을 한번 이용해 본 겁니다. 아시겠죠? 그냥 커다란 물탱크 속에다가 굵은 흙하고 고운 흙을 섞어서 넣은 다음에, 자, 이들을 빠르게 물과 함께 이동시켜 본 거예요. 그러니까 나올 땐 같이 나오겠죠? 자, 근데 이동하는 패턴이 나니까 나뉠 거 아니야, 아까처럼. 근데 계속 공급이 되니까 어떠냐? 여기 나온 것처럼 반복적인 지층이 바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지층은 이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거로 얘기를 해요. 자, 이걸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 탁류란 말 아시죠? 탁류. 자, 탁류인데 지금 흙이 밑에서 흐르죠? 또 중력에 의해서 밑으로 흐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면,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저탁류. 아래 저자를 써서 저탁류라 그럽니다. 오늘날은 다 이 과정으로 배워요. 또는 이제 여러 가지 용어가 있지만 다 비슷한 얘기입니다. 용어가 바뀌기도 했지만. 자, 그래서 이게 이 저탁류인데, 자, 이제 재밌는 게 이때 중요한 얘기를 이 사람이 얘기해요. 자,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이 여기서 T1, T2라는 말을 해요. 자, 볼까요? T1, T2. 자, 이게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자, 예전에는 지층을 볼 때 밑에 있는 거는 먼저 쌓이고 위에 건 나중에 쌓인다고 했었죠. 자, 근데 여기를 보니까 밑에하고 위에가 동시에 만들어지잖아요. 여기 T1이 먼저 만들어진 거죠. T2가 그 다음에 만들어진 거죠. 밑에가 먼저가 아니에요. 즉, T1 위에 있는 게, 여기 있는 거 T2 밑에 있는 것보다 먼저 만들어진 거예요. 위에 있다 할지라도. 맞습니까? 자, 이걸 제가 한번 도식적으로 그려볼게요. 그럼 좀 더 이해가 더 쉽죠? 저기 나온 거는 저탁류가 밀려올 때, 자, 이렇게 밀려오겠죠? 이 사람이 이런 얘기 할 수 있는 거야. T1. 그죠? T2. 그 다음에 T3 얘기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T1 위에 있지만 밑에 있는 T2보다 어떤 거예요? 먼저 만들어진 거예요. 맞습니까? 만약에 제가 이 설명 안 하고 지층을 뚝 잘랐다 그러면 여러분 그랬을 거예요. 밑에가 먼저, 위에가 나죠. 이 말은 다 틀린 겁니다. 여러분, 지층 속에 화석이 있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밑에서 화석이 발견된다고 먼저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위에라고 나중이 아니에요. 화석은 시간차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매몰됐던 위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 지층은 언제나 수직으로 동시에 만들어지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지층을 볼 때 쌓이고 빨리 버려야 돼요. 수평으로 수직으로 이동하는 바로 뭐예요? 저탁류로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되셨어요? 여러분, 이래가지고 지층이 만들어진 예가 있냐? 아니, 너무 많으니까 지질학자들이 버린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여태까지 20세기 최대 화산 폭발이라고 있는데, 이게 바로 이제 세인트 헬렌 산이라고 미국에서 터졌습니다. 워싱턴주 시애틀을 아시죠? 그 근처에서 터졌는데, 이제 1980년 5월 18일 날 터졌어요. 자, 근데 이때 화산재가 분출했는데, 화산재가 위에도 쌓이고 밑에도 쌓인 거예요. 근데 위에 있던 화산재가 눈녹음물과 함께 중력에 쓸려 내려갔어요. 저탁류. 근데 이때 속도가 얼마냐면 시속 100km가 넘었어요.
자, 시속 100km는 무슨 속도죠? 자동차 속도죠. 아까 쓰나미는 무슨 속도? 비행기, 쓰나미는 이제 자동차 속도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뚜렷한 지층을 바로 만든 겁니다. 7.5m의 지층을. 여러분 만약에 제가 이 설명 안 드리고 그냥 사진 보였으면 여러분 마음에 그랬을지 몰라요. 오랜 세월 동안 쌓이고. 자, 이게 다 틀렸다는 얘기예요. 이거 만들어지는데 수시간밖에 안 걸렸습니다. 7.5m.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보는 지층은 도대체 그거와 비교가 안 되게 커요. 깊이가 1.8km. 수평으로 된 것만 한반도 3배. 나중에 보세요. 이게 휘기도 하고 꺾이기도 했거든요. 이걸 다 연결하면 북미 전역이 연결됩니다. 그랜드 캐니언의 지층의 두께가 1km가 넘는데 우리 한국은 더 두꺼운 곳도 많아요. 지구상에 약간 지층은 너무나 쉽게 발견되는데 오늘날 일어나는 자연 과정을 안 만들어져요. 왜 안 만들어질까요? 두 가지가 부족해. 흙이 어디서 왔을까? 그죠? 이걸 운반할 만한 물이 어디서 왔을까? 자,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랜드 캐니언 보세요. 완전히 시루떡이죠? 네? 여러분, 지구상에 이렇게 평평한 지역이 어디 있어요? 쌓였다면 만약에 정말. 그러면 평평한 데가 없으니까 그 지층의 경변이 이래야 될 거예요. 울퉁불퉁. 맞습니까? 근데 완전히 일자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생기지 않은 거예요. 이 얘기 뭐냐면 저탁류가 말이에요. 시간적 간격 없이 어떻다는 얘기예요. 계속 몰려왔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 안에 뭐가 가득 차 있다? 지층 속엔 화석이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예, 이해가 되신 분도 있고 전혀 뭔 소리인지 모르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한 번 더 들어보시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기도하시겠어요?